원체 대규모 시위가 이제 커지고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일단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예. 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자. 연기한다고 해서 뭐 몇 달씩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4월 말 정도부터 이제 논의해보자 다시 네네네. 한번 좀 진정하고 해보고 있는 상태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한번 또 날아가 봅니까? 뭐 요즘에 이제 언론 이제 신문상에서 네. 이제 국제 뉴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구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오면 되게 애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뭐 이슈가 지금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정치적으로 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 네.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국가다라고 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를 해도 정부 구성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고 금방 또 무너지고 네. 작년에 이제 네타냐후가 다시 이제 복귀를 이제 했는데 네네네. 그거까지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뭐 되게 큰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뭐 일각에서는 야, 이스라엘 군이 뭔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군이 나서면 이제 쿠데타죠. 그 지금 정부가 있는데. 예. 정부가 영 이제 국민들의 뜻과 아닌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네.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신뢰의 상징인 군이 차라리 뭔가 행동을 나서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올 만큼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일단은 지금 뭐 시위 같은 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정도 뉴스는 좀 본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녹화를 하는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번 주 초에는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가라앉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파업과. 네. 그래서 은행, 대학, 뭐 병원, 그다음에 각종 교통시설, 식당 뭐 다 파업. 예.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공항,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벤구리온 공항 같은 경우도 파업 때문에 공항이 폐쇄됐어요. 네. 관제사들이 다 파업해버리니까. 심지어 이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공간들도 네. 예, 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외교부 직원들이 이제 파업을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네타냐후 이제 총리가 이탈리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항공사 직원들이 이제 또 파업을 하는 바람에 네. 예, 상당히 또 곤혹을 겪기도 했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이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이제 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들이받았어요? 네, 이 요아브 길란트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지난 25일 날 TV 생중계를 통해서 총리에 대해서 강한 이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보면. 생방송 중에 네. 국방장관이 예, 아예 작심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군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총리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고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면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네요. 예, 이례적이죠. 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군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반발, 뭐 파업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비군 비중이 되게 높고 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예비군을 중심으로 이제 반 네타냐후 정서가 이제 확대되고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군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뭐 육해공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군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예비군 의존도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뭐 민간 항공사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다시 F-15 공군기도 몰고 예, 공군기를 몰면서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기량도 점검하고 서로 이제 역할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네, 난 네타냐후가 총리로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훈련 문제 못하겠다. 심각하게 있나 보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군이 뭐 뭔가 행동에 나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국방부 장관을 또 해임하는 아 예, 그래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왜냐? 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표현에 따르면 사법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법 개혁. 예, 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법원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편하려고 하는 시도가 네.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바꾸는 건데요? 그 먼저 이스라엘의 헌법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어요? 네, 헌법이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은 다 있죠. 이제 네. 성문 헌법이라서 쫙 있던지, 네. 뭐 아니면 아예 뭐 우리는 없어. 영국 같이 이제 보면은 불문법으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성문법 체제인데 이 성문 그 글자로 우리가 딱 헌법 이렇게 딱 해서 정해진 이 성문 헌법이 없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많은 독립한 지 분들이 있을 언젠데.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만들자라는 네.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하는 당시에 48년 10월 1일까지 재원 의회에서 만들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재원 의회에서 싸우다가 못 만들었어요, 헌법을. 그 다음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못 만들었느냐를 네. 알아봐야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한 세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 아. 그 다음에 정통 이제 유대교 네네. 종교에 기반한 이 양쪽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다 보니까 이제 헌법 제정을 못한 거예요. 보면은. 건국 당시에 갈등이 좀 심해서 네네. 다음으로 좀 미뤘겠군요, 그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세속주의 쪽은 당연히 헌법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근데 그 헌법에 대해서 종교 세력은 성경, 성경? 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구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기반한 것만이 이제 이스라엘 헌법이 될 수 있다. 아니 무슨 종교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네. 한편으로는 종교 국가적 성격도 분명히 있잖아요. 유대교라는 어떠한 이런 걸 묶어주는 또 그들의 성격이 있다. 정체성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타협을 못 보고 네. 그냥 넘어갔어요. 네. 넘어간 다음에 이제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한 10개 좀 넘는 기본법들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정부에 관한 거, 어떤 거는 뭐 사법부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 사실상 헌법과 비슷하나 헌법이라는 이름이 붙지는 못했던. 그렇죠. 이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네. 각각의 사항들을 규정하는 기본법들을 쭉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끌어모아서 헌법을 헌법으로? 만들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안 이거 되고 아직도 못한 거예요? 아직도 못한 거예요. 보면은. 종교성에 강한 이들이 계속 이거 반대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자 기본법에 따라서 그럼 세부 법령을 만들어서 네.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야 기본법도 법이고 일반법도 법인데 뭐가 더 우선하는 거야? 원래 이제 헌법이 당연히 우선하니까 그렇죠. 일반 법들은 헌법에 배치되면 이제 뭐 헌재 그렇죠. 같은 데서 판단받고 뭐 위원이든지 네. 뭐 이런 판정을 받아서 뭐 고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법의 위치가 네. 일반 법보다 더 높은지 아닌지가 애매하군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 그래 기본법이 있으니까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했는데 네.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야 이거 기본법이랑 안 맞잖아. 음. 근데 야 기본법도 일반 법률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새로 만든 법도 법인데 네. 뭐가 우선이야? 아. 라는 게 이제 1990년대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이제 당시 대법원, 뭐 엄밀하게 말하면 뭐 고등법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섭니다. 대법원이 네. 나서가지고 기본법하고 이 일반법하고의 서로 상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겠다. 아.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위헌 여부를 이제 판별하거나 이제 이거는 기본법에 맞지 않으니까 폐기해라라고 하는 권한을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보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리가 됐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법률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폐기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에 안 맞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이제 인권을 침해한다 등등의 이유로 이제 폐기되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법부가 도대체 뭔데? 네. 라는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만든 법을 사법부 너희들 선출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 엘리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특징 중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힘이 또 되게 세요. 법무부 장관은 자기 휘하의 법률 자문단, 뭐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부처에 다 파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률 고문들이 기재부에도 가 있고 복지부에도 가 있고 국방부에도 가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 고문들이 이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장관들은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이제 네, 이러한 네,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 지금 총리가 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인지 네. 부적합한지 이거를 판단해서 그것들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눈치를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한 20년 동안 되면서 어떤 경향이 발생했냐면은 주로 흔히 말하는 왼쪽에 계신 분들 영향이 이제 사법부 쪽에 좀 강해지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인권, 네.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네. 우파라고 할까요? 뭐 정통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특히 이제 정착촌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때마다 이게 불거지는 거예요. 정착촌. 원래 요르단강 옛날로 네. 빠지면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네. 요르단강 서안 서쪽에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건국 초반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요르단강 서안까지 했구나. 이제 점령을 이제 해놓은 네. 상태인 거죠. 이제 이쪽에 정착촌이 이제 들어서는 거죠. 네. 예, 원래는 그냥 군사적으로 일단 임시 점유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영구 정착촌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법원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정착촌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어떤 권한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우파 특히 이제 유대교 이제 초정통파라고 불리는 오소독스한 쪽에서 보면은 네. 얘네들 뭐지? 너희들이 뭔데? 라는 이제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물러났다가 네. 작년 말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120석 중에 61석을 얻어야 되는데 네타냐후 자체적으로 봤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40석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20석을 어디선가 얻어와야 되는데 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연정 상대를 찾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초정통파, 극우파, 유대교 쪽으로 이제 간 거죠.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 쪽으로 가서 결국은 60석 채우려고. 그래서 네. 61석으로 네. 해가지고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요구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저 꼴 보기 싫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내세우기 시작했던 게 이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오는데 뭐 몇 가지 이제 핵심 사항들은 뭐냐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네. 대통령 추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추천도 있고 추천하고, 여러 주체들이 추천을 해서 서로가 이제 균형을 잡도록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법관 선정 위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동안에는 뭐 9명인데 대법원이 3명,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변호사 협회, 변협이 2명, 의회에서 2명, 그다음에 장관, 행정부에서도 2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행정부가 과반을 가져가는 쪽으로. 행정부가 과반을? 예.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추천하던 걸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대법관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게 과반이 되면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판결을 해줄 거고. 그렇죠. 그건 좀 그건 위험한데. 좀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원 판정에 있어서 이제 다수가 아니고 만장일치로 바꿔야 된다. 만장일치? 예.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이제 뭔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기본법이랑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면 그냥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법원이 예전처럼 이제 위헌이라든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못 하도록 이제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로 해서 이스라엘 법원이 이제 이거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면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 제적이 아니고 출석 의원 과반만 넘기면 다시 법률로서 의미가 있도록 하자.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의회가 바꿀 수 있게? 예, 절반만 있으면 되게. 그러면
뭐 삼권 분립 이거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거 자체가 네.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개념인 거죠. 보면은. 왜냐면 의회 절반 세력이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걸 거고 네. 행정부에서 대법원의 대법관들 다 임명하고 절반 임명하고 예. 그리고 나서 설령 대법원에서 뭔가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의회가 그 밀어붙일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한 권력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각제 국가인 특성이 더하죠. 이제 보면은. 와.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기타 등등 자잘한 사항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무부가 위에서 네. 통제하고 있던 뭐 법률 고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권한을 대폭 이제 약화시켜 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되게 참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탈세 혐의를 받고 있으면 원래 이스라엘 법상 이제 장관에 임명이 안 됐는데 예 이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뭔가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어도 공직에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예, 왜냐하면 이제 현재 보건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나 보네. 보건부하고 내무부 장관을 또 겸직하는 두 장관을 겸직하는 아르헤우 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네. 이제 또 실권자죠.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일단은. 근데 그냥 너 계속 해라. 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현직 총리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권한을 박탈을 합니다. 완전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박탈 사유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 줄여버려요. 네네.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만 확 줄여버리고 뭐 부패라든지 범죄 혐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면 3분의 1 이상만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뭐 총리나 이 내각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요. 예. 약간 뭐 터키 러시아 쪽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불거져요. 이게 단순히 사법제도 개편에서 촉발됐지만 그 내용들을 잘 찾아보면 사법개혁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권? 이제 어떤 안보와 관련되는 새로운 조직 개편 네. 이런 흐름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란 이야기할 때 네. 이란은 군대가 2개입니다. 네네네. 혁명수비대랑 혁명수비대 같은 예, 그런 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타마르 벤그리브라는 사람인데 네? 유대인의 힘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극우 정당 이제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힘. 예. 근데 현재 국가안보부 장관이에요. 네. 경찰 플러스 이제 일부 군에 대해서 관할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지금 여러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월 3일인가요? 그 예루살렘의 가장 그 3대 종교가 다 성지라고 생각하는 네네네네. 성전산 템플 마운틴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한바탕 이제 뒤집어 놨죠. 예. 이타마르 벤그리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경찰과 군이 있는데 이 군은 대외 방위,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평상시에 이제 경찰은 그 치안 담당하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그 중간지대적인 상황이 되게 많다. 근데 이거를 현재까지는 군이 담당을 했는데 군은 너 할 일이나 해라. 나한테 별도의 권한을 주면 내가 별도의 뭐 내셔널 가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별도의 이제 무력 조직을 만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걸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이타마르 벤그리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러리스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대한 테러를 가했던 유대인 집단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선동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동가지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기는 상당히 힘든 사람인데 네타냐후가 급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런 사람까지 지금 이제 핵심 자리에 이제 앉혀놓은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도도 지금 이스라엘 의회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 그 나치 시절에 있던 SS 예, 무장 친위대 같은 군 조직과 별개의 무장 세력이 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자원병 위주로 가겠다. 네네. 자원자 위주로. 근데 이제 자원자라는 건 대부분 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겠죠. 이제 극우파, 종교적 색깔이 유대교, 네. 종교적 색깔이 진한 사람. 나는 군 입대 안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군대도 가야 된다, 네. 신학도들도 가야 된다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여길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괜찮어. 라고 이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굉장히 좀
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삼권 분립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군이라는 어떤 집단의 권력을 빼내 가지고 독자적인 또 하나의 무력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거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이제 스텝인데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예, 군사 강국이고 중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나라인데 네네. 이런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대놓고 이제 불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당분간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이제 대놓고 디스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가 이제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너희들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내 유대인 그룹들이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비난 시위라든지 성명을 발표하는 일도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해서 평소 같으면 미국이 이 정도 움직이면 네. 네타냐후 총리가 금방 자세를 바꿨을 텐데 이제 안 바꿨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제 거부 의사를 막 표명을 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이제 세우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체 대규모 시위가 이제 커지고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27일 날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었죠. 네. 네, 지난 월요일 날 네타냐후가 일단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아. 예. 이제 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연기한다고 해서 뭐 몇 달씩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4월 말 정도부터 이제 논의해보자 다시 네네네. 한번 좀 진정하고 해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위대는 일단 그러면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총리도 있지만 그 위에 형식상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평소에는 별로 권한이나 이런 게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라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책을 찾아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 것이냐 네. 뭐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야, 그러면 뭐 이거는 일단 이스라엘의 국한된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또 더 크게 또 비화될 수도 있나요? 이게 결국은 네. 이제 지금은 당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체적인 문제인데 그렇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불똥이 주변 중동 국가나 많은 곳으로 이제 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극우 이제- 세력들이 만약에 집권을 더 하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네. 주변국들이랑 충돌 생길 거고 또 아마 그 팔레스타인 이쪽이랑은 뭐 당연히 문제가 더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했던 거는 뭐냐면은 자유로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중동에서 사실 거의 유일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본들도 들어오고 투자도 하고 스타트업, 뭐 혁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둔화됐다.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뭔가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야 이거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우리 못 있겠어. 네. 네. 이러다가 한순간에 우리 뭐 이상한 놈으로 취급받는 거 아니야? 미국으로 가자 또는 영국으로 가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통화인 이제 세켈화 같은 경우도 네. 3년 내 최저치로 지금 이제 최저 평가절하된 이제 이러한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극우 뭐 이런 유대교와 관련되는 청년들이 다 보안군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새로 생긴 조직으로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하겠죠. 예, 가가지고 이제 두들겨 패고 네. 예,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네. 더 격화되는 일은 뻔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할 때 그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가 네네네. UAE거든요. 근데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더 이상 너 봐주기 힘들다.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꽤나 공을 많이 들이고 있던 이제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예, 그러니까 UAE에서 일단 경제적으로 이제 명분을 얻었고 이스라엘과 만약에 이제 사우디가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아랍계 하여튼 뭐 중동 이쪽에 이제 큰 형이니까. 네, 그렇죠. 거기랑만 잘 지내면 뭐 다른 형제들이 크게 뭐 시벌거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같이 이제 안보적으로 협력을 한다. 네. 라고 그러면 이제 이란을 이제 확실하게 눌러놓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네. 갑자기 최근에 사우디가 이란이랑 또
그랬죠. 악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괴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사우디라는 세력을 일순간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때릴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때리려고 그러면 사우디를 지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 네네네. 정상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네네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유사시에 여차하면 이란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이제 쉽지 않아진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회를 활용해서 이란이 이제 핵능력 확충, 뭐 농축 이런 것들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네.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첩보니까 곤란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일 답답한 이제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이 중동에서 뭔가 뭘 못하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수하, 친밀한 네. 이 세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외부 플레이어로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먹히는 거죠 보면은. 사우디도 떨어져 나가, 이스라엘도 지금 저렇게 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정말 중동에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여러 문제들이 생겨. 아니면 이제 종교가 너무 이제 많이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꼴통들을 만들어. 이런 이제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네. 중동에서 있다 보니까 앞날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제일 1차적으로는 하여튼 그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런 태도, 이런 컬러의 정부가 막 뭘 개혁하고 한다고 하면 당장 그 팔레스타인부터 뭔가 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리고 그게 이제 확대되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문제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내전 상태, 실질적인 내전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어요. 종교, 네네네. 이제 종교주의자, 세속주의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그 건드리기 싫은 단층선이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이스라엘은 참 제가 좀 이건 좀 잘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앞서 뭐 여러 차례 이스라엘 말씀드렸지만 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웅들의 시대는 가고 참 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을 줄은 참 몰랐죠. 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지금 급변하는 그 내부 상황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힘의 뭐 균형들, 여러 갈등들을 또 한번 짚어봤고요. 아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메시지를 또 내긴 예,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낼 것 같네요. 그렇다고 네. 또 너무 압박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압박하면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계속한다. 뭐라는 또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 항상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